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들령 미디어에서 발행된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쇼 라즈니시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인도에서 옥감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21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동양 정신을 해박한 지식과 깊은 통찰로 현대에 되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문명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그의 강의는 60, 70년대 서구 기성사회에 실망한 젊은이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는데 주로 인도의 우파니샤드, 요가, 불교, 중국의 선, 노자, 장자, 이슬람의 수피즘, 기독교의 복음서, 유대교의 하시디즘, 그리스의 철학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정신적 전통을 망라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아슈람은 인도에서 미국의 오리곤주로 진출해서 비행장까지 마련할 정도로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제자의 배신과 미국 당국의 압력으로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강의하다가 1986년 사망했다. 그의 강의는 수백 권의 책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네, 번역은 장순용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은요.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 책의 111페이지에 나무가 스스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나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전에 나는 어떤 과학자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정원을 정글처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덕분에 우리 집 주위에는 아름다운 정글이 만들어졌다. 그때 과학자가 내게 말했다.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나무들을 그렇게 집 가까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집을 온통 뒤덮고 말 거요. 나무들은 정말 위험해요. 나무들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관계랍니다. 만약 나무를 없애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는 나무 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릴 거요. 난 나무들이 싫습니다. 파괴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가짐이다. 만약 그대가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그대의 적이 된다. 심지어 가련한 나무, 순수한 나무들까지도 말이다. 추론에 기반을 둔다면 이 과학자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경우 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우리가 나무와 함께 공존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나무들을 모조리 없애보라. 그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대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무는 산소를 내뱉는다. 그대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다. 이 때문에 나무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대는 더욱 활력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시가 아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크나큰 기쁨이 가슴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갑자기 더 많은 활력을 느끼게 된다. 마치 푸른 나무가 그대를 푸르게 만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과학이다. 그곳에는 풍부한 산소가 있고 주위에는 온통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대가 산소를 들이마실 때 그대의 피는 정화된다. 그대는 한결 쉽게 독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최적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무들과 친해져야 한다. 나무들은 독소를 마시고 그것을 정화해서 그대를 위해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대는 산소를 들이마심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정말 쇼킹한 방식이죠. 나무를 자르는데도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를 자른다는 거죠. 인간과 나무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오직 우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노인은 나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나무에게 허락을 구한다. 사실 이것은 서구인들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요. 나무에게 묻는다고? 당신 미쳤어? 나무가 어떻게 긍정이나 부정을 말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의 과학도 나무가 긍정이나 부정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나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혹은 나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탐색할 수 있는 정교한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심전도처럼 민감한 기계가 개발되어 있다. 그대는 나무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자장치가 나무의 분위기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벌목꾼이 다가올 때 나무는 공포로 몸을 떨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집착하게 된다. 돌을 터득한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나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단 말인가? 나무가 스스로 준비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나 아니면 학생들의 진로도 사실 이 부모나 교사들이 이렇게 해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강제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게조차도 네가 나를 허락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그가 원하는 바대로 그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 이건 정말 핵심적인 교육의 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진로이든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든 허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를테면 아이에게 대안적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쇼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무꾼이 이 나무에게 제안하는 것은 바로 나무에 선택권을 준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오늘 이 오쇼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아이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러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자유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러한 자세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겸손한 자세, 교만하지 않은 자세, 나는 옳다라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탁자 하나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로부터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나무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선물이 되었다. 나무는 약탈당하지 않았으며 정복당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탁자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탁자에는 어떤 신성함이 깃들일 것이다. 그 탁자를 자신의 방에 놓는다면 그대는 다른 탁자들로부터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탁자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탁자는 그대의 친구가 되고 그대의 가족이 된다.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이네요. 나 또한 이 나무나 아니면 이러한 그 무생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 대한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했는가, 그리고 나의 말투는 얼마나 부드럽고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